다 큰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절대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마치 독처럼 자녀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평생 지우기 어려운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지금도 자녀 앞에서 무심코 이런 말을 하며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고작 말 한마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던진 말 한마디가 자녀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시는 67세 김영희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딸에게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도 딸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숨이 막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으실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상처 주지 않는 대화법,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전 딸 수진이가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하는 남자친구였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남자친구도 정말 착해 보였고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그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성적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수진이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김영희 씨는 참고 있던 마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하겠다. 그 남자 때문에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집에서 나가. 그 말을 들은 수진이의 표정을 김영희 씨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이후로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일 이후로 어떤 남자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김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금세 관계를 정리해 버려요. 제 말 때문에 딸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김영희 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말이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나 잔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내뱉은 말들은 자녀의 마음 깊숙이 박혀서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영희 씨 같은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한 말이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되어버린 경우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자녀에게 상처가 될까요? 30년간 상담을 해오신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부모들이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자녀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자녀를 평생 괴롭힙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5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절대로, 정말 절대로 자녀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만 없으면 우리 집이 평화로울 텐데.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무심코 이런 비슷한 말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나요? 65세 이순희 씨의 아들 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지금 45세인데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인 이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만 하고 그때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가족들이 모두 힘든 건 다 너 때문이야. 그 말을 들은 민수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이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밤에 혼자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아들이 자기 때문에 가족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다.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진다. 그래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해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까봐 스스로 관계를 정리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해. 옆집 영수는 서울대 갔는데 너는 뭐니? 너보다 어린 애들도 다 취직했는데. 남의 집 딸은 효도도 잘하는데 너는 뭐니? 이런 비교의 말들도 정말 위험합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들이거든요. 70세 박정자 씨의 딸 미영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영 씨는 어릴 때부터 늘 다른 아이들과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미영아, 너는 왜 수진이처럼 공부를 못하니? 옆집 철수는 벌써 의대에 갔는데 너는 언제 그렇게 될 거니? 너네 반에서 1등 하는 애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미영 씨는 지금 42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뭘 해도 다른 사람만 못한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에 시달려요.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너는 정말 못생겼다. 너는 뚱뚱해서 예쁘지 않아. 그 얼굴로 어떻게 살아갈 거니? 살 좀 빼라. 보기 싫어.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68세 최영순 씨의 딸은 지금도 거식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뚱뚱하다는 말 때문에 평생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너는 정말 쓸모없는 아이야.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봐.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게 있니? 이런 인격 모독적인 말들은 자녀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신은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5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 집 망치는 거야. 너 하나 잘못 낳은 게
우리 인생 최대 실수야.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너 같은 자식 둔 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은 정말 무서운 말들입니다. 자녀에게는 죽음과 같은 충격을 주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조건부로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은 자녀는 평생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말들을 하는 부모들 대부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잘못된 거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들 대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처 주는 말들 대신 자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라는 말 대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엄마가 요즘 힘들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힘든 일이 있어도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잘못이 아니다. 가족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72세 황순덕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황순덕 씨도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자에게 너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아프시는 거죠? 그 순간 황순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손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 후부터는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요즘 좀 피곤하긴 하지만 우리 손자 덕분에 힘이 나.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손자 얼굴만 보면 다 괜찮아져. 그 결과 손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더 많이 챙기게 되었고, 둘 사이의 대화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는 말 대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해. 대신에 너는 너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63세 정미숙 씨의 딸 은정 씨 이야기입니다. 은정 씨는 어릴 때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다른 부모들 같았으면 옆집 아이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뭐니?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미숙 씨는 달랐습니다. 은정아, 너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구나. 공부는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면 돼. 그 결과 은정 씨는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정미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만약 제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은정이를 다그쳤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말 대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너는 못생겼어. 대신에 내가 웃을 때가 가장 예뻐. 외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너는 마음이 정말 예뻐. 자신감 있는 모습이 가장 멋있어. 69세 김복순 씨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딸이 자신의 외모 때문에 고민할 때마다
내가 친구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딸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없이 자신감 있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능력을 부정하는 말 대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대신에 아직 내가 잘하는 걸 찾지 못했을 뿐이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계속 도전해보자.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다섯 번째로 존재를 부정하는 말 대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너 같은 자식 둔 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대신에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 거야. 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힘든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들을 할 때는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말은 자녀들이 다 알아챕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75세 박영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어색했어요. 평생 다그치는 말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황별로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년간 가족 상담을 해온 전문가가 알려준 비밀스러운 방법들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녀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실수했네.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자녀의 마음 문을 더 단단히 잠가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자. 실수해서 배우는 게 더 많아. 괜찮다. 71세 조수님 씨의 경험담입니다. 손자 준호가 집에서 화분을 깨뜨렸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사고 쳤네. 조심성이 없어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할머니도 어릴 때 이런 실수 많이 했어. 그러자 준호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 때문에 화분이 깨졌는데요. 미안해요, 할머니. 다음에는 정말 조심할게요. 조수님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후 준호가 할머니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수해도 혼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솔직해졌어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화를 냅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부모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버릇없이 굴면 안 돼. 하지만 이런 접근은 자녀의 반항심만 더 키울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내 기분을 이해해. 화가 날만 해. 내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줄래? 서로 화내지 말고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68세 이영자 씨의 아들 성민 씨 이야기입니다. 성민 씨가 30대가 되어서도 어머니와 자주 다퉜습니다. 특히 결혼 문제로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엄마는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결혼할지는 제가 정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영자 씨도 화를 내며 맞받아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엄마가 너무 조급했나 보네. 미안해. 내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천천히 얘기해 줄래? 그러자 성민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화를 냈네요. 죄송해요. 사실 저도 결혼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이영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화내는 대신 이해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자녀가 우울하거나 힘들어할 때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힘내. 이 정도로 무너지면 어떻게 살아갈 거니?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데도 잘 참는다.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강해져. 하지만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이런 말들입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내 마음이 어떤지 엄마가 다 이해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엄마한테 기대. 66세 최윤정 씨의 딸 미선 씨 이야기입니다. 미선 씨가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까짓 일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아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윤정 씨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딸의 방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미선아, 많이 힘들지?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해.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날 밤 미선 씨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말입니다. 최윤정 씨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딸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힘이 나요. 네 번째 상황입니다.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합니다. 엄마 말대로 해. 엄마가 더 많이 살아봤어. 내가 뭘 안다고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니?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이런 접근은 자녀의 자립심을 방해합니다. 대신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 장점과 단점을 함께 정리해보자.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73세 김순희 씨의 아들 진수 씨 이야기입니다. 진수 씨가 40대에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김순희 씨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무슨 창업이야?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왜 모험을 하려고 하니? 하지만 아들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진수야, 내 꿈이 뭔지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얘기해 줄래? 실패해도 괜찮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 결과 진수 씨는 더욱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고 결국 성공적으로 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을 믿고 지지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별개의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었는데 어떻게 해요? 벌써 상처를 많이 줬는데 이제 와서 바뀔까요?
자녀들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그 증거입니다. 74세 허정순 씨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입니다. 허정순 씨는 평생 세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효도하는데 너희들은 뭐니? 이렇게 키운 게 내가 바보지. 그 결과 세 자녀 모두 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10년째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둘째 딸은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얼굴을 비췄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예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허정순 씨는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말입니다. 제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싶었어요. 자식들이 멀어진 게 다 제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허정순 씨는 용기를 내어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과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석호야,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 주는 말만 했구나.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니? 하지만 아들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허정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건 없는 사과와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편지 잘 받았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계속 보내주시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까요? 그날 만남에서 허정순 씨는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석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라도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 아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원망만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사과해 주시니까 마음이 풀리네요. 그 후 허정순 씨는 둘째 딸과 막내 아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세 자녀 모두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뵙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허정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기적 같아요. 그렇다면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과의 방식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미안해라는 식의 조건부 사과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해라는 무조건적 사과여야 합니다. 69세 박명자 씨는 딸에게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수영아,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했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변명하지 않을게. 엄마가 잘못했어. 두 번째 단계는 일관된 변화입니다. 사과만 하고 예전 행동을 반복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박명자 씨는 사과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이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비교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내심입니다.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70세 김영순 씨의 경우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이 여전히 차갑게 대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을 표현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추억 만들기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을 수 있는 새로운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영순 씨는 아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먼저 연락하고 자주 찾아와요. 손자들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이 더 소중하거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관계 회복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72세 안순희 씨는 매일 딸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냅니다. 길지 않은 따뜻한 말 한마디씩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몸 조심해. 사랑해.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이제는 모녀 사이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나이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70이 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과 꾸준함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기로 결심해 보세요.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을 기억해 주세요. 자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외모를 비하하는 말, 능력을 부정하는 말,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한 번 내뱉으면 자녀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 대신 괜찮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엄마는 내 편이야. 같은 따뜻한 말들을 해주세요. 이미 상처를 준 경우에도 늦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76세 윤복순 씨는 작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먼저 전화해요. 가족이 진짜 가족다워졌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째,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셋째,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넷째, 과거에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사과해 보세요.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녀와의 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사랑과 격려의 말들로 자녀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더 많은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